이재명 대통령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격 미달의 인사 참사입니다.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다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금 전 넘어온 자료를 보면 이해훈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 6,950만 원에 달합니다. 시세 80억 원대의 서울 반포동 50평형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중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도 갖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과 주식만 91억 원이 넘습니다. 자녀 3명의 예금과 주식을 합하면 총 128억 원이 넘습니다. 배우자는 포르쉐 등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고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이 후보자의 도를 넘은 갑질 또한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이 후보자는 사회 초년생인 인턴 보좌진에게 고성과 함께 IQ가 한 자리냐,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등 인격 말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보좌진에게 자택 프린트기를 수리하게 하고 특정 음료를 준비하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과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도 폭로되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지시 1분도 지나기 전에 고압적으로 수차례 재촉하는 등 갑질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정보 취득을 강요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었다는 제보도 이어집니다. 북한의 5호 담당대처럼 수행비서에게 상급 보좌관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보좌진에게 수박을 아들에게 배달하게 하는 등 아들의 집사처럼 부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좌진이 산호비입니까? 특히 이 후보자는 언론 모니터링과 이른바 댓글 작업 그리고 언론 보도 수정 요구 등을 위해 보좌진을 사실상 24시간 대기시키면서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에 비명에 가까운 고성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댓글 작업은 여론 조작이고 보도 수정 강요는 언론 통제입니다. 갑질뿐 아니라 언론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갑질은 과거 당적 등을 떠나서 고위공직자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중차대한 결함입니다. 기획예산처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갑질 포비아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장관 갑질에 짓눌린다면 과연 나라 살림을 제대로 엄정하게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 후보자 지명은 고환율과 고물가, 나라비 폭증 등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를 가리기 위한 일회용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좌파 정권의 확장 재정과 기본소득,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위험성 등을 앞장서서 경고해왔지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등 사실상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지명과 동시에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폐쇄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모든 발언과 행보는 신령과 지향점을 국민들께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끄러워서 과거 세탁부터 서둘렀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는 1,415조 원을 넘어서고 광의의 부채는 2024년 말 현재 4,632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 1인당 빚이 9천만 원에 달하는 셈인데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재정 폭주와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 신념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왜 장관직을 수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영종도 땅 투기, 고리 대법체에 대한 투자, 175억 원대 자산 형성 과정,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을 포함해 지역구를 둘러싼 각종 비위 및 측근 특혜 의혹 등 결격 사유와 검증 대상이 차고 넘칩니다.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 재경위는 인사청문회 이틀 진행과 함께 이 후보자의 갑질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또한 요청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우리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제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과거 갑질 및 각종 비위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메일 제보2@kparty.kr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제보자 보호를 약속드립니다.